한 근원에서 시작된 하나의 정신, 하나의 몸, 이제 그 자꾸만 그 이제 이 생각으로 사량고비이 계속 나오게 되는 이 본지가 그러면 흐려져 버려요. 물이 흐려져 버려요. 생각. 그게 오랜 습관인데 본인만 그런 게 아니라 거의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배운 사람들이 다 이래야. 이게 뚝 끊어져 버려야 이제 무심자리가 딱 나타나고 광대무량한 세계의 주인이 되는 거라. 이게. 그걸 자꾸 생각이 조곤조곤 하면은 그럼 담일 체제가 같이 버립니다. 그러니까 논리가 생각이라는 얘기죠. 그 논리가 생각이 듭니까? 그게 완전히 끝나야 이게. 그게 같이 만약에 그 우리 힘주게 뭔가 안 했으면은 싸웠을 거 아니에요 둘이. 싸우진 않아요.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서로 이렇게 왁신 없이 뭐 열냈을 거 아니에요. 말을 안 하더라도 그 자리 속 있었다고 막. 그러니까 막 예, 예. 뒤집어지고 전쟁이 났을 예, 거 예, 아니에요. 예, 그 차이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안,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어 보면 하면은 여기서도 그냥 넘어간 거잖아요. 그럼요. 그러면 자기도 또 알게 되거든요. 그렇죠. 저절로 이제 저절로 되는 거. 그렇지. 그러니까 같이 싸우는 지금 같이 막 계속 분열하고 싸우잖아요. 갈라지고 싸우고 그런 때가 이제 차차차차. 그러니까 이런 너무 일들이 따지게 많이 되면은 또 네. 이제 자기 구덩이 파고 자기가 같이 묻히거든요. 그러니까 책만 그냥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계속 읽다 보면은 저절로 눈이 떠져가지고 환해져요. 그러실 것 같아요. 그 왜냐면 이건 내가 꾸며내는 게 아니라 내가 일어나는 걸 그대로 적었기 때문에 아무나 다 되는 거지 뭐. 예, 머리가 좋고 나쁘고 뭐 아무 상관없는 거지. 읽기만 하면. 읽기만 하면 된다 이런 말이 하더니 그건 나온 거예요. 얼마나 많이 읽느냐. 매일 읽으면은 그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소멸되지. 우리가 읽는 동안에는 과거 생각, 미래 생각 못 하잖아요. 예. 그러면서 그 끊어지는 가운데서 자기 소리를 듣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하지 말라고 그 불교 막 이런 데서는 연부를 막 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 생각을 끊으라고. 지금 생각하고 자꾸 불교를 가르치지. 그것도 또 지금 책을 나 궁금한 게 많아가지고 궁금한 걸 자꾸 물어도 해결 읽지 않고는 해답 안 맞아. 갈 때까지 그래서 가야 돼요. 30도 하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그때 나와 30도. 다 이제 자기가 느껴진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게 가다가 보면 그게 다 끊어져 버리고 답이 저절로 나와요. 풀어져. 자기 안에서. 그러니까 답은 그냥 읽기만 하면 됩니다가 답이에요. 근데 그뿐 아니라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도 이해가 나중에는 내 얘기를 들으면서 만약 읽게 되면은 이게 이해가 되고 그 아래 있는 내용도 있잖아요. 그거하고 이렇게 또 접목이 되다 보면은 나도 듣기를 많이 들었으니까 지금 저 양반은 이걸 자꾸 보다가 오고 그걸 해다 오고 이 양반은 그냥 근데 되게 당연한 궁금한 게 책- 많아 당연한 거라고.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책 보냈어요 하다 보니까 선생님? 도착했어요. 오늘 도착했어요? 하다 보니까 알게 되는 거 같아요. 오늘부터 해야지. 하다 봐야 이제 알지. 네. 아니 뭐 말씀하시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아니, 책을 저는 조금 뭐 여기 있는 다른 분들에 비교해서 좀 읽었던 것 같아요. 1권부터 18권까지. 근데 18권은 사실 많이 안 읽었어요. 그냥 그 책이 나온 다음에는 뭐 한 권밖에 안 읽었고 그 전에 이렇게 나올 때마다 조금씩 보긴 봤는데 1권만 그렇게 쭉 보고 나면은요 1권 하나만 봐도 18권까지 이야기가 다 들어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소고기를 소를 잡죠. 뭐 안심 있고 등심 있고 뭐 무슨 살 있고 뭐 갈비살 있고 다 맛 똑같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소고기 맛은 소고기 소고기 어느 진짜. 부위를 먹어도. 어느 부위라든지 다 똑같은 그치, 맛이거든요. 소고기 맛이. 그러니까 책을 다 읽고 나면요 어떤 책이든지 막 그냥 이렇게 마음을 비우고 아니 여기 책에 잡념에서 있다가 보면은 다 똑같은 얘기고 한 길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제가 생각하는 건 처음에는 그럴 수 있는데 나중에는 그게 저절로 괜찮고 저도 아직 완전치는 않지만 안 믿겨서 그런가요? 아니 근데 읽으면 돼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생각 위주로 살아왔잖아. 네. 뭐 안 그런 사람이 없잖아 말이야. 예. 없어. 그럼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어. 거지. 나오는 게 당연한 거야. 당연한데 이제 우리가 당연한 걸 이제 증인이 알기 돼야 때문에 되겠네. 책을 읽으라고. 우리가 읽어서. 나 그 병을 어떻게 고쳐야 되나 싶었는데 병 고칠 필요가 없어. 이제 책을 알았잖아요. 정말 답이 길이 없었어요. 저 이거 병이다는 걸 인식까지 했는데 어떻게 이걸 고쳐야 되는가 너무 막연했어요. 나. 병으로 인식을 하셨네. 네네.
네. 궁금한 건 많고 그렇잖아요. 그런 해결은 안 여기까지 되고. 인연이 됐지. 예, 의문은 많고 해결 안 되고. 그래도 최고예요. 지금 며칠째예요. 살으려니까. 여기서 그냥 이만큼 뛴 거예요. 이게 살 길이라는 걸 네. 알으니까 뭔가 알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뛰기가 쉬워요. 이제 책 읽는 일만 남았지. 생각보다 책을 안 사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 처음 오셨어. 책을 한두 권 이렇게 띄엄띄엄 사면 공부가 안 돼요. 지금 우리가 시작하는 대문화혁명은 좌뇌 우뇌를 다 해야 돼. 그러니까 책 읽기 하고 쓰기를 계속 해야 돼요. 쓰기? 그게 체험기 쓰기. 그러니까 글을 네. 글을 읽었으면 들어갔으면 나와야 되거든. 어디다 써요? 쓰는 거는? 홈페이지. 오늘 다 가르쳐 드릴게. 어. 근데 책을 읽었으면 자기 한 것만큼 뭐 들어가면 나오잖아. 호흡도 들어가면 나오듯이 책을 먹었으면 자기가 그거를 갖다 써내야 돼, 글로. 아. 그래서 두 가지 낭독하고 쓰기야. 아, 그런 게 이거를 안 하면 귀신의 삶을 계속 하는 거야. 도로 숨어가지고. 제자리로 그리고 절대 진보가 안 돼. 그래 지금 이제 쓰라 그러면 나는 지금은 아니고 나중에 공부 돼 가지고 하겠다 이 말이야. 공부되는 거는 아니 그건 아니에요. 지금 아니 그게 그거야. 뭐 전부 다 그래. 예? 아니다 그래봐도 그거라니까. 아 저도 그랬어요. 아니 책 아, 읽는 지금 해놓으면 시간이 없어서 그래 못 쓰는 거지. 지금 해놓으면 뭔가 뭐 들킬 것 같으니까 그건 아니. 좀 알고 난 뒤에 좀 멋지게 좀 쓰고 싶은 거야. 멋지르게 쓰는 건 그게 또 나쁜 것도 아닙니다. 아 저도 제가 그랬어요. 제가. 아니. 아, 저긴 아닌데 글쎄요. 제가 그랬어. 그래서 제가 안 이번에 썼어요. 낭독회 여유가 없어. 하면서 새로 오시는 분들은 책을 탁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신의 교과서가 있어야 공부를 하잖아. 그럼요, 그럼. 그리고 네. 14권부터 읽으면 안 돼. 네. 선생님이 가신 길을 쫙 적어놔. 그대로. 1권부터 가야 돼. 순하게.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해야지. 하시면서 우리가 이거를 해내야 돼. 이 낭독대에 참석하신 법님들이 주체적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를 운영하는 것도 자기 할 수 있는 만큼 해야 돼. 그래야지 돌아가지. 아니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첫 번부터 발을 제대로 나는 이렇게 받고 싶은 그렇죠. 거지. 응. 지금 여기 막 오기도 바쁜데 선생님 무슨 뭐 나중에 그 머리 그렇게 굴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맞아요. 여기 이제 시작하는 분들 있잖아요. 봄날에 지금 시작해요. 책이 다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주인된 의식으로 다 동참을 하셔야 돼. 나는 이게 언제 공부한대? 안 돼. 근데 저기 진짜. 제가 본 그 발음은요. 첫날은 처음에 난 진짜 어려웠거든요. 옆에 여기 계셨었어. 예. 어려워갖고 왜 어려워요? 좀 무섭다고 할까? 제가요? 왜? 솔직하게 왜 얘기할게요. 그랬지? 내 아니 그렇게 그 생각이라는 것이 나는 처음에 어. 그래서 이렇게 까다롭고 어려운 사람이 옆에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날 저쪽에 앉으셨어요. 그러니까 나 첫날을 이렇게 건들지도 못해서 사실. 근데 옆에는 처음 둘째 날, 셋째 날 딱 되니까 나도 모르게 막 이렇게 좋아가지고 지금 얼굴이 환해지셨어요. 아 첫날도 이미지가 그렇게 무서웠어요? 예, 예. 진짜 지금은 완전히 딴 사람 됐어요. 딴 사람 됐어. 그건 본인은 모르지. 아 첫날은 여기가 제대로 긴장해서 제대로 공부할 때인가 아니, 그러니까 아닌가. 의심스러웠겠지. 그렇지 근데 첫날은 지금은 너무 첫날은 달라졌어요. 솔직히 여기 참석해야지. 나의 그동안 내가 느껴져요. 이제 더 이상 어디 공부하러 안 다녀야겠다 뭐 그게 그거지. 그거 그냥 한번 그냥 이렇게 구경 그건 그 마음으로 거지. 왔던 그 거지. 얼굴이 완전히 딴판이 됐어요. 근데 이제 깜짝 놀랬지. 제가 이제 있다 보니까 어머 여기 치료되겠다 싶은 마음이 들었지. 그랬고 막 계속 이게 막 입이 계속 이렇게 막 스마일이 돼 있고 얼굴이 막 보고 처음에는 얼굴도요 이렇게 막 말하지 검은 빛이 이렇게 얼굴이 칙칙하게 막 말하자면 막 상백하면서도 막 이렇게 그런 느낌이 이렇게 있어요. 지금은 어제도 그렇고 그저께도 그렇고 계속 막 선생님한테 질문을 계속 하면서도 혼나면서도 그냥 얼굴이 벌겋해갖고 그냥 막 계속 그래서 지금 오늘은 너무너무 좋아하고 행복해 보여요. 완전히 분위기가 딴판이 돼버렸어요. 아유. 사람이 저렇게 바뀌는구나. 나 아까 왜 앉아서 계속 아유. 바라봤어요. 아 참. 그러니까 어제도 제가 그랬잖아요. 한턱 썰어고. 오늘 쓸게. 내가 아니 오셔가지고 그냥 며칠째인지 막바로 몰라요, 지금. 다 그거 다 털어내시더라고요. 아니, 그냥 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도 또 그거를 못하고. 통해서 또 공부가 되고 그래 감추기 되면은 자기가 그럼요, 안 돼. 구원 못 받지. 그렇죠. 그러니까 털어놔야 돼요. 서로 노니까. 데리고 오신 좋잖아요. 친구는 오히려 자기 소개도 별로 안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예. 안 틀려요. 오시고 예. 그 다음에 계속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뭐야 그게 어디 사신다 그랬죠? 세종시. 세종시 어디서 오세요?
그러면 오늘 온 지가 며칠째세요? 오늘이 네. 나 일요일부터 왔어요. 일요일부터 계속 오시네. 내일 왔어요. 다섯 됐네. 그러니까 뭐 계속 바뀌는 거야. 막. 한 생각 들었다면서 이번 한 셈 치고 그냥. 아 그쵸. 아, 솔직히 왔다 갔다 돈이 만만치 않아요. 나 한 달 생활비 완전히 일단 싹 쏟아 붓는 거예요. 길거리에. 지금. 이렇게 보배를 얻는데 그게 투자. 그러니까 그죠. 아 그쵸. 그렇지. 그렇지 않으면 안 하지. 해야지 뭐 하나만 병원에 하고. 가서 엑스레이 사진 한번 찍어도 뭐 얼마. 그러니까 그 생각했어요. 그 생각. 아, 딱 그거다 하고 그냥 내가 그렇지, 그렇지. 입이 오는 거지. 순간순간 에이, 그냥 집에서 책이나 보고 유튜브 그냥 들어가서 들으면 되지 않나 이 생각이 순간순간 오긴 와요.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려면은 아 이게 체력도 그렇고 그렇지. 경제적인 것도 선생님 만나가지고 이 도담을 듣는 게 집에서 열흘 책 읽는 거보다 그쵸. 1시간 듣는 예. 게 신효과적이에요. 아우 그럼 이제 어제도 또 오실 거야. 내일 또 오실 거니까 오신다잖아. 이러더니 안 오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청주에서 오신다잖아. 이러더니 저는 이 낭독을 포스팅을 해놨는데 아무도 리스판드가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 안 되면 나 혼자 가서 그냥 에어비앤비 그냥 하나 방 얻어갖고 내가 이 책 써주신 선생님한테 18독을 못하겠냐. 나 이거 하겠다. 그래갖고 했어요. 근데 저희 언니가 아유 뭐 아무도 없는데 또 가서 뭐하냐. 그러더니 몰라. 나도 그냥 가는 거야.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생각으로 살면은 뭐 어떨까 사량분별이 막 일어나. 뭐 사람도 염려, 없고 뭐 근심, 그때 뭐 그런 거 다 집어넣고 그냥 무조건 시작했는데 의외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또 공부하신 분들이 또 다 올라오시고 제가 오라고 했더니 또 다 오시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이렇게 힘을 합치니까 지금이 우리가 때예요. 아유. 문화혁명 해야 되고. 이게 보통 일이 네,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게 네. 참 대단한 역사의 하나의 장을 긋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네. 어저께 오신 왜냐면은 한국에서 도가 나와요. 아우, 근데 저- 원화 선생님 글을 봤을 때 저는 전율이 돼가지고 이거는 꼭 해야 되는 공부인데 아무도 냉랭한 거야 홈페이지가. 그 시카고에 있는 윤호중 씨가 있어. 그분이 원화 선생님이 아이슬란드 가실 때 딱 그 책 한 세트를 오더하는데 자기가 주저리주저리 다 썼어. 내가 이렇게 책을 사고 뭐 어쩌지. 그 과정이 다 나왔어. 그 가이드에서 하고.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그래서 제가 너무 반가웠고 시카고 분이라 카톡을 좀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이렇게 전개가 일단 시작은 됐는데 이제부터 우리가 이거 해내야 돼요. 진짜 선생님 평생 이거 다 봐주려고 이거 다 하신 거예요. 정말 아무 그 대가 없이. 근데 대가 없이 한국은 못 알아봐. 그러니까 내가 너무 답답한 거야. 힘을 모읍시다. 힘을 모읍시다. 함께 모읍시다. 그건 나중 일이고. 자기 선생님, 공부부터, 나한테만 뭐라 자기 그러셔. 공부부터, 자기 공부부터, 예. 네. 이게 힘을 모으는 게 이게 자기 낭독 공부 열심히 하는 자기가. 거고 홈페이지. 그리고 힘을 모으는 거는 홈페이지에다가 본인의 이제 이런 글을 올리는 거 공부에 대한 글을 올리는 거 이게 두 가지가 힘을 제일 근본적인 힘을 아우 모으는 나는 빨리 거니까. 그렇게 하고 싶어. 저는 아우, 사실은 좀 뭐 책은 봤는데 홈페이지 들어가면 맨날 뭐 아무도 없어. 맨날 그 얘기만 그냥 몇 사람만 있고 이상하다. 왜 이런 거 좋다 하는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이 없지? 또 얘는 또 뭐 난데없이 미국에서 온다 하는 거야. 쟤 엄마 와서 어찌 하려고 저러나 빈집에 뭐 와가지고. 걱정이 돼요. 근데 내가 걱정할 일은 아니지. 선생님 말씀 맞다나 뭐 다 자기가 돼야 된다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오시면서 그렇게 표방을 하면서도 예, 안 된 걸 갖다가 염려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내가 가서 그냥 한다. 혼자서 한다. 네, 자기 그게 혼자서 중요- 할 생각으로 왔어. 그러니까요. 그것이 이제 핵심이요. 예, 예. 그래서 내가 하는 걸로 해서 남들하고 같이 가는 거지. 자기는 안 하면서 남하고 가는 건 그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저도 할 말이 없어서 그냥 잘 되기를 바란다. 그 말밖에 못했어요. 어제 그저께 7번에요. 도란 맹물 맛이다. 그러면 맹물 먹으러 뭐 여기까지 누가 오겠어요? 진짜 음료수라도 설탕이라도 많이 타면은 맛있어서 쪽쪽 빨려 오겠죠. 근데 저 네. 정확하게 저 얘기했는데 제가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질 얘기를 가고 싶어서 이렇게 했는데 어느 시점에 소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TV 안 본 지도 한 15년 됐고요. 아예 그리고 컴퓨터도 그냥 아예 안 왜냐면 이게 이제 더 혼란스럽고 오만 잡다한 것만 이게 어느 TV도 날 없을 그게 나를 더 힘들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컴퓨터도 사용 없애고. 안 하고 예, TV도 TV 지금 그래서 제가 집에 컴퓨터 이게 안 한 지가 꽤 됐어요. 그 전에는 막
카페 뭐 별짓 다 했죠. 근데 지금 안 하고 이제 요거 하나만 이제 궁금한 거 자꾸 유튜브 한 번씩 검색 이렇게 살았는데 선생님 자꾸 저보고 뭐 아까 그렇게 얘기하시면 앞으로 많이 미안. 올릴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여기 참석하는 거에 조금 내가 그럼요. 시간 지금 여기 먼 거리 왔다 에너지가 갔다 하시는데. 저기 하는 거지. 근데 있고 올리고 전 지금 가슴 그거 뛰어요. 가슴 뛰어요? 뛰어요. 예. 가슴이 뛰어요? 가슴 가슴이 뛰어요. 뛰어요. 저는 가슴이 가슴이 뛰어요. 떨면 시작이야. 예예. 나는 이게 내가 살 길이라는 게 느껴져. 정말 5대학 6대주를 전 다 다녔던 것 같아요. 해외선교사로 다니고 소리가 많네. 예, 저 기독교 방송에서 근무하고 근데 아, 그러셨구나. 선교사 이게 이제 전 5대학 때 다 다녔어요. 뭐 이 진리를 위해서 산다. 근데 화면에서 소망이 없더라. 근데 이게 정말 제가 그러니까 지금 인생 이모작이 이제 제대로 되는 이모작. 거지. 인생 이모작 와, 그죠? 제대로 컴퓨터를 안 진짜 하신다 좋다. 하는데 다 컴퓨터는 써야 돼요. 아니 이제 이 시대로 하려고 따라가야 왜냐면 돼. 그 동안은 이제 안 했는데 그 해야 된다. 오만 잡다한 거에 더 이상 내가 시달리고 싶지 그거를 않았던 시달리는 거지. 게 아니라 내가 끌려가는 거예요. 네. 끌려가지 않도록 써야 돼요. 근데 이제 끌려가지 않는 힘이 여기는 있어야 돼요. 이게 맥이 있으니까 정확하게 끌어올릴 수 있는 그 자리가 되니까 이제 시간을 내야지. 이거 유튜브 키면 막 오만 개 막 나오잖아요. 그런데 안 끌려가야 돼요. 그런데 끌려가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끌려가지 않는 아니 방법이 요거를 제가 못 만났었으니까 그동안은 이제 별 힘을 싣고 싶지가 않았다는 얘기지. 시대를 따라갈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차원에서 모임을 주도적으로 하시고 제가 오늘 책 읽는 걸 보니까 아주 진지하고 뜨겁네요. 그러니까 저는 아주 좋아요. 너무 이게 반가운 거야. 그리고 어저께 새로 오신 분도 그렇고 그저께도 그러고 내가 찾던 구도자들 여기서 만나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진짜 원하는 대로 다. 생전 처음 보는 거지. 저는 진짜 네. 처음에 그렇게 저도- 뜨거운 저도 구도자들은 그게 처음 본 거야. 그게 좋은 거예요. 계속 이렇게 오시면. 찾았다는 근데 그게 그 좋은 거예요. 현장을 계셨잖아.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보다 100배로 말하는 것보다 현장에 계셨으니까 그걸 공감을 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간절해서 뜨거운 봄님들이 이거를 주최를 해야 돼. 보이지 않는 데서 맹맹하게 잘하고 있을 거야. 와가지고 책만 봐가지고 한두 마디 얻어갖고 이거 안 돼. 아 그러면 그러니까요. 이게 그런 공부가 아니거든. 응? 이게 가슴이 딱 그 뜨거워져야 이치가 돼. 딱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래서 자기가 이제 여기서 공부를 했다. 이게 회수를 한 거 아니에요. 자기한테 이제 공부가 되면 이게 방출과 회수의 법칙이 딱 맞는 게 그렇게 해야지만 이렇게 상승을 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먹기만 하고 그래서 글도 안 쓴다. 그러면은 자기 너 누구한테 점검을 받을 거면서 누구한테 저기 피드백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또 거기다 댓글을 달아주면 서로 힘이 되잖아 공부에. 이런 게 계속 선순환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데 만약에 글은 안 쓰고 나는 여기서 공부만 할래. 우리 15년 동안 그렇게 했어, 솔직히. 다 숨는 거야. 15년 동안. 귀신성과 보물성이야. 네. 전 숨는 거야. 그래가지고 15년 동안 해가지고 결과가 뭐예요? 맹맹한 제가 홈페이지. 대표적으로 숨었습니다. 맹맹한 홈페이지야 지금 우리 다 해본 거예요 지금 그거를 했는데 공부가 진전이 안 되는 거야. 자기 공부가. 그래도 100년을 해도 저도 소용없어. 그랬어요. 근데 지금 뭐 백독을 해도 소용없어. 저기 뭐 노치록 막 하시면서 실이 나. 그거를 또 쓰시면서 또 그게 또 다른 분들한테 공부가 되고 또 그게 또 전달되고 이게 계속 맞물려 가지고 계속 돌아가요. 계속 그리고 상승하는 이제는 거야. 인터넷 하나만 있으면 돼요. 저기 원하선이 몇 년 전에 진리의 촛불 대장정 그거 생각나죠? 이제는 사원도 필요 없고 절도 필요 없고 교회도 필요 없어. 인터넷 하나만 확실하게 뜨면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 이건 지금 굉장한 거야. 그리고 그런 지금 시대예요. 그런 그런 시대니까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터넷을 무슨 떠나가지고는 못 살인 사는데. 사역 해가지고 뭐 몇 푼 아껴갖고 동참을 하셔야 돼요. 정말 이 나라 살려야 돼. 나는 그거가 간절한 사람이야.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 도가 나오는데 봄나라법 이거예요. 이거 하나야. 딴 거는 다 그거야. 전 이거라는 그러니까. 거 확신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봄나라 홈페이지가 활성화되면 그 한국의 브랜드들은 말도 못하게 많아요. 영어 번역 이거 공부 진짜로 해내면 막 영성이 터져갖고 나와. 그걸 고민할 필요는 없고 지금은 내가 1권부터 18권까지 진지하게 읽어내야 돼. 응? 하루 한 권씩 할 수 있어요. 정말로. 아니 그래서 선생님 제가 아직 책도 안 읽은 상황에서 거기에 들어가서 제가 뭔 글을 쓴다는 얘기. 아니, 그러니까 책을 한 권씩 가입 인사도 읽어가면서 쓰면 그리고 이제 그럼 가입 시작하는 거야. 그 상태로. 그 상태로 상태로 쓰면 그냥 지금 여기 나 자신을 갖다가 오픈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쓰면 되는 거예요. 그게 글이라요. 그게 글이고 말. 그냥 내 상태 그대로 거기에다가. 그렇지. 근데 우리는 서장성세 하고 싶어가지고 잘 보이려고 말이야. 아, 조금 지금은 안 되고. 그렇죠.
한 달 후에 쓸까 뭐 이런 거. 아니 여기 어떤 흐름도 내가 잘 모르고 어떤 아니 그럼 모르는 게 더 좋아요. 아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할게요. 예. 부식하면 용감하게. 현재 있는 거 그냥 그대로 내놔 그냥 썩은 거는 썩은 거 그대로 내놔. 할렐루야. 액티브하게 막 뜨겁게 돌아가면 그 기운들이 뭉쳐가지고 공부 안 하고 지금 다 아파요 인류들이. 왜냐하면 생각 공부들은 다 아프거든. 그리고 다 병들었어요. 정신분열증이 아니고 다 우울증에 빠져 있어. 그래갖고 다 약만 먹어. 응? 맞아. 그러니까 심신의 분열이 문제야. 그러니까 지금 먼저 공부한 사람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갖고 이 원화 선생님이 쓰시는 책을 계속 읽어야 돼. 햇소리 쓸 필요 없어. 어떤 법률 하나가 햇소리 올려. 무슨 뭐 시를 올리고 막 이래도 아주 딱 질색인데 그런 흐름이 뭐 오든지 말든지 우리가 공부한 사람들이 뜨겁게 올라가면은 이게 막 하나로 에너지가 파장이 다 울려요. 응? 그러니까 각자가 우주의 주인이기 때문에 각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진짜로. 그렇게 하는 것만이 봄나라 살리는 거고 내가 살고 그 다음에 이 기운이 한국의 남북 평화를 온다고 생각해요. 저는. 맞아요. 남북 평화가 이루어지면 세계 평화야. 그리고 한국의 포텐셜은 말도 못해요. 우리는 내가 공부만 하면 명대에서 된다. 보는 한국의 그러면 평화는 온다. 포텐셜은 내가 합일이 되면 평화가 와. 우리가 심신의 분열이 우리가 나가서 어떻게 뭐 운동하는 게 아니야. 평화 대행진 뭐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어디 그렇지. 경기장 빌려가지고 막 책만 읽으면 돼. 하는 이거 것도 아니고 쉽잖아. 낭독하고 쓰고. 낭독하고 그렇죠. 쓰고 낭독하고 낭독하고 쓰고 제가 가장 원했던 게 그거예요. 심플하잖아요. 네, 낭독하고 쓰고 심플해요. 낭독하고 너무 쓰고. 간단해. 네. 그러니까 각자 그렇게 해주면 한 달 내로 막 봄달아 홈페이지 폭발할 거예요. 전 그걸 너도 알아. 쓰고 나도 쓰고 막 조금씩 그걸 잘 지금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 같아요. 네, 네. 조금씩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원풍이 여기 앉아 계시면 원풍님 바람 어제 원풍이 막 울었어. 너무 감격해가지고. 바람이 여기서부터 세게 이름도 아주 막 그것도 이름이라는 게 원풍님이 원화 선생님에 대한 그 지극한 정성은 제가 바이스는 데서 딱 만나서 느꼈어. 그러니까 예, 이게 이렇게. 법의 인연이 있는데 참 흔들리지 않고 그 올곧게 가시는 게 제가 아주 원풍님한테 내가 그때 진짜 뭐 알면 뭐 얼마나 알겠어. 글을 쓰면 얼마나 쓰겠어.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증이라니까. 청소. 아니 그래도 쓰시잖아요. 그래도 그래도 쓰시- 글을 그럼에도 쓰시잖아요. 쓰시잖아. 그래도 유일하게 글 쓰신 분이 원풍님이었어. 그 냉골에서. 애쓰셨어요. 그래서 내가 진짜 원풍님 네. 내가 나한테 그러더라고. 원혜진 내가 매일 갈게. 그래서 그래서 내가 진짜 얼마나 따뜻했는지 몰라. 그게 진심이거든. 아니 그렇기도 하고 저도요. 사실 선생님도 계시는데 한국에서 사실 오늘 아침에 불현듯 맘 먹고도 맘 오시는데 먹으니까 다 되잖아. 못 왔잖아요. 응. 근데 원풍님도 이런 말씀을 하시고 하니까 내가 여기 오는 게 도리겠다. 또 얘가 또 뭐 우리 집에까지 왔다 갈란지 그건 모르겠어요. 오니까 오든가 안 오든가 난데 해야 되겠다. 그냥 원풍이 뵙고 싶었어요. 그냥 자체가 다른 사람한테 할 말 못하게 만드는 거. 그지? 원풍님의 존재감이 선생님도 그 자체가 선생님이고 원풍님도 다른 사람한테 핑계 못 대게 만드는 거. 원풍님도 하시는데 예. 지금 사실은 내가 세속 나이로 80이에요. 근데 처음이라고 그러시잖아. 맨날 처음. 뭐 공부 얼마 했다 이런 거다 그거는 다 걷어치고 뭐 지금이니까. 얼마 읽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어저께 거는 다 아니고 지금뿐이라고. 항상 찰나뿐이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그냥 청춘 그대로요. 맞습니다. 또 이 공부하면 건강해지고 팔자 고쳐지고 뭐 그런 건데. 사실은 내가 지난 11월서부터는 좀 축 처져가지고 태국 가서도 공부도 안 하고 그러니까 한국에 가서 단박 몸으로 오더라고. 그래서 감기 앓느라고 20일 넘게 계속 앓고는 여기도 가스로 처음에 왔어. 다리도 질질 끌고. 근데 원혜님이 미국에서도 온다는데 여기서 내가 같이 협조를 안 하면 안 되잖아.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지. 근데 여기 원동님도 계시고 지정아님도 계시니까 이렇게만 있어도 우선 내가 협조는 해야겠다. 그리고 왔지. 그리고 이 나이에 누가 날 반겨줄 사람이 있다고. 이 나이. 다 이제 도태돼서 나이 먹은 사람들 접어놓잖아. 젊은 사람들이 같이 대화도 안 하잖아. 여기 오면 글만 있으면 아주 대화가 신선으로 뭐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나이가 있어. 상관없으니까. 나이하고 관계없어.
그 책을 계속 읽으니까 또 같이 호흡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호흡이 되니까 진짜 호흡이 또 돼. 이제 건강해지고. 숨죽이면 되면 자기 운기 조식이 다 돼. 발까지 지금 여기 앉아서 춥다가도 그것만 하면 발까지 헐설헐 끓잖아. 내 몸으로서 발은 모르겠는데 손만 아니, 그렇게 되면 발서부터 와. 예, 그리고 이제 나중에 계속 손 하면은 예. 어찌됐든 그러니까 하면은 제가 이거 책 낭독하고 나서는 감기는 안 걸리더라고요. 자기가 안 오면은 그렇게 하다가 안 하니까 그냥 단박 치더라니까. 내가 그래서 여지껏 그거 잘 견뎠는데 이번 겨울에 이제 그 꿰부리고 해봐도 아무도 모이는 사람도 없고 하는 사람도 없고 책은 자꾸 쓰시는데 더 나가진 않고 책은 잔뜩 싸놓으시고 선생님은 매일 투자만 하시고 지금 누가 이 사무실 이렇게 공짜로 하시면서 다달이 지금 계속 30만 원씩 꼬박이 지금 내놓으시면서 사람들한테 이거 가르쳐 주려고 애쓰시는데도 오는 사람이 없으니 얼마나 답답하고 속상하지. 그렇다고 내가 퍽 있어가지고 퍽 어떻게 할 수, 돈 가지고 해결하는 일은 아니거든요. 십시일반으로 많은 분들이 같이 동참을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자, 고마워. 이제 길로 나갑시다. 예. 뭐, 예. 누가 할 차례? 꼭 나한테 오면 이제 스톱이 된다. 봄 15인가? 네. 봄 15. 감각으로 보는 6가지 쿼크. 물질의 기본 단위는 원자핵, 양자 플러스 중성자와 전자라고 합니다. 양자, 중성자는 크기가 있지만 전자는 크기가 없는 점상 입자라고 합니다. 쿼크란 양자, 중성자의 구성 요소이고 전자와 같은 점상인데 양자나 중성자에 갇혀 있어 밖으로 모습을 나타내지 않는 점이 지금까지 소립자와 다른 기묘한 성질이 있다고 합니다. 봄나라 성의의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양자, 전자, 중성자에 해당합니다. 원자핵, 양자 플러스 중성자는 몸이고 전자는 마음에 해당합니다. 성리란 사유의 차원에서 파악한 입자적인 요소입니다. 감각으로 입자가 이미지상을 벗으면 파장적인 소립자가 보이는데 이것이 쿼크입니다. 쿼크는 크기가 없어 그림자와 같습니다. 보는 자가 없이 보면 텅 빈 여유 공간에 파장만 끊임없이 일궈집니다. 현미경을 통해 들여다본 물질의 실체나 감각을 통해 구경해본 몸의 실체가 똑같습니다. 입자는 생각으로 인식하는 차원이고 파장은 감각으로 감지하는 차원입니다. 파장은 생각이 다하여 감각이 발동되어야 보이고 드러나는 소립자입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존재하는 것은 텅 빈 여유 공간만이 존재하고 현상은 그림자와 같이 존재합니다. 양자에서 나오는 쿼크 3개, 중성자에서 나오는 쿼크 3개, 도합 6개의 쿼크가 발견되었는데 양자에서 나오는 쿼크는 업, 스트레인지, 다운, 심장의 박동과 호흡을 통하여 올라가고 내려가면서 파동치는 회수감, 신비감, 방출감. 중성자에서 나오는 쿼크로는 참, 버텀, 탑, 텅 빈 여유감에서 오는 매혹감, 텅 빈 극소감에서 오는 겸허감, 꽉 찬 극대감에서 오는 구족감. 정리하면 회수감, 구족감, 매혹감, 방출감, 겸허감, 신비감. 6개의 쿼크는 크기가 없으므로 걸리지 않아 이미지가 아니고 아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완전 무결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봄 16. 이치로 본 거슬러 오름과 내려옴. 도란 이치적으로 근본으로 거슬러 올라 근본에서 점을 찍은 다음 순차적으로 내려오면서 부리고 쓰는 과정입니다. 잔의 생각을 탐구한 다음 운해인 감각을 탐구하여 가슴에까지 내려가 신비감, 아름다움의 기쁨의 파장을 일으켜 사랑과 행복감을 느끼고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에너지 원천인 하단전에 점을 찍습니다. 근본인 하단전에서 출발하여 중단전인 심장을 박동시켜 상단전인 두뇌를 작동시키고 온몸으로 에너지를 전달하여 오감과 내장의 신경계통과 오감과 내장과 신경계통과 목과 팔다리를 움직입니다. 거슬러 오르는 길은 상단전에서 중단전을 거쳐 하단전에 이르는 과정이 근본에 이르는 구도의 과정이고 내려오는 쓰는 감정은
쓰는 과정. 쓰는 과정은 내려오는 쓰는 과정은 하단전에서 중단전으로 상단전에서 순차적으로 운행합니다. 상단전으로 감사합니다. 상단전으로 순차적으로 운행합니다. 현상적으로 보면 거슬러 오름이 내려옴이 올라감입니다. 잔해, 운해, 가슴, 하단전으로 내려옴이 이치적으로 보면 거슬러 올라감이고 하단전, 가슴, 운해, 잔해로 올라감이 이치적으로 보면 내려옴입니다. 하단전 배에서 소화작용을 통하여 영양가를 흡수하고 하단전에서 폐의 호흡작용을 통하여 산소를 흡수하므로 에너지를 만들므로 중단전 가슴에서 심장이 박동하여 온몸으로 에너지를 전달하여 상단전 두뇌과 상단전과 목과 팔다리를 움직입니다. 이럴 때는 이제 안에 거부터 읽고 두뇌 상단전과 이러면 읽으시겠죠? 두뇌 예. 상단전과 목과 팔다리를 움직입니다. 가슴과 배, 천지가 있고 난 연후에 두뇌, 사람이 존재하는 이치대로 몸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지말에서 근본으로 거슬러 올라가고 근본에서 순차적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현상적으로 보면 지말에서 근본으로 내려오고 근본에서 지말로 올라감입니다. 57. 6가지 쿼크의 공간적, 시간적 전개 과정. 누구나 생명에 대한 매혹감을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누리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숨이 멈춰진 상태에서 야기된 비교적 긴 시간 지속되는 공간에 해당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쿼크인 참입니다. 여기에서 심장의 박동이 느껴지고 심장의 박동이 한계에 달함에 이를 때가 하단전이 아래로 내려가 바닥에 가서 멈추는 순간이 두 번째 쿼크인 바텀이고 이것을 시발점으로 자동적으로 하단전이 불쑥 솟아오르면서 숨을 들이키는데 이것이 세 번째 쿼크인 업입니다. 아랫배 하단전이 정상에 도달했을 때가 네 번째 쿼크인 탑이고 여기서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지속되는 휴지 상태에서 잠깐 공간이 드러나는데 여기에서 하단전이 손 동작에 대한 신비감이 일어나는 다섯 번째 쿼크인 스트레인지고 공간이 소멸하면서 멈췄던 하단전이 내려가는데 이것이 여섯 번째 쿼크인 다운입니다. 이렇게 하여 참, 바텀, 업, 톱, 스트레인지, 다운으로 돌아갑니다. 6개의 쿼크 중에 음의 공간인 참과 양의 공간인 스트레인지가 있고 양의 시간인 업이 있고 음의 시간인 다운이 있고 출발 지점인 아래의 바텀과 도달 지점인 위의 탑이 있습니다. 이것이 6개의 쿼크가 벌이는 공간적, 시간적 전개 과정으로서 생성소멸을 통해 창조와 운행의 법칙입니다. 생성소멸을 통한 창조와 운행의 법칙입니다. 참은 누구나 알게 모르게 공유하는 공간의 감지 능력이지만 스트레인지는 깨달은 사람만이 느낄 수 있습니다. 스트레인지를 감지함으로써 신비감, 아름다움, 기쁨, 행복, 사랑을 누립니다. 봄 18. 성리로 본 DNA 이중 나선 구조. DNA란 유전 정보로서 이중 나선형의 구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째서 그런 구조가 되었을까요? 몸은 음과 양으로 구성되고 내외, 전후, 좌우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감각, 음이 먼저이고 생각, 양이 나중이나 운행하는 면에서 보면 감각과 생각이 선후가 없이 돌아갑니다. 생각이 앞서고 감각이 뒤따르기도 하다가 감각이 앞서기도 하고 생각이 뒤따르기도 합니다. 생각이 아니면 감각은 밖이 되고 생각이 바뀌면 감각은 아니 되기도 하고 생각이 좌이면 감각이 우가 되고 생각이 우가 되면 감각이 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몸에 대한 음량, 내외, 좌우, 전후의 정보가 음이 양이 되었다가 양이 음이 되었다가 안이 밖이 되었다가 밖이 안이 되었다가 앞이 뒤에 되었다가 앞이 뒤가 되었다가 뒤가 앞이 되는 두 개의 음량이 빙빙 틀어져 돌아가는 비틀려 돌아가는. 빙빙 비틀려 돌아가는 이중 나선형 구조일 수밖에 없습니다. 돌아가는 방향이 시계의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까닭은 현상적인 시간의 흐름은 앞으로 전진하는 전면이라면 본질로 가는 길은 뒤로 후진하는 뒷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책 읽는 것도 그런 이 원칙에 서 움직이는 줄 알고 하죠. 우리가 본질에 대한 공부를 하잖아요. 본성, 천성을 찾으려고 하는 공부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책이 이렇게 거슬러 가잖아요. 시계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가요. 저절로. 예. 책 읽는 순서가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거슬러 올라가야 근원에 닿지. 바탕 자리에 닿지. 그렇다 예? 맞아요. 그러니까 유한한 이 현상에서 무한한 본질계를 가는 길은 이쪽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돼. 그 거슬러 올라가기가 힘들지만 물 거슬러 올라가기가. 힘이 있어야. 그다음에 누가 이런 봄 19. 식물인간도 생명의 한이를 누린다. 식물인간이란 두뇌가 죽었으나 심장이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두뇌가 죽었으므로 말도 하지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식물과 같은 인간입니다. 여기에서 안락사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나 식물인간이지만 숨을 쉬고 심장이 박동하고 있다는 것은 움직이지는 못하지만 분명히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살아있으면서 홀로 생명의 한이만큼은 누리고 있습니다. 말 못하는 식물이나 곤충이나 동물도 생명의 한이를 누리고 있습니다. 참을 누리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생명의 한이를 누리는 권리를 꺾을 자격이 없습니다. 식물인간은 더 이상 살아봤자 소용없다는 생각은 짧은 생각입니다. 생명의 존엄, 생명의 한이를 모르는 소리입니다. 아무래도 이성이 저성보다 낫다는 말은 이를 웅변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봄 20. 아픔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데서 온다. 우리 몸의 60주 세포는 빈틈없이 자기 할 일을 다 합니다. 어느 한 부위가 고장나도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머리가 아프고 목이 아프고 어깨가 아프고 팔다리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배가 아픈 것은 주인이 자기에게 눈길을 주고 알아주고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짐짓 병을 만들어 주인의 관심과 사랑을 받으려고 합니다. 몸의 각 부위에 대한 놀라운 재능과 역할에 대하여 깨달아 찬탄과 감사와 사랑의 파장을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아픔이 오는 순간 단전 호흡으로 온몸의 산소를 충분히 공급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몸이 따뜻해지면서 아픔이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아픔은 사랑과 산소의 결핍 현상에서 오는 차가워짐에서 비롯됩니다. 항시 감각이 몸을 떠나지 않아야 세포가 주는 아픔의 신호를 즉각 캐치하여 알아주고 기려주는 한편 아기에게 젖을 주듯이 단전 호흡으로 산소를 공급해 줘야 합니다. 온몸의 세포들은 주인의 관심과 사랑에 목말라 있습니다. 아픔은 우리의 아가들이 엄마를 부르는 울음소리입니다. 엄마는 즉시 달려가 젖을 물리고 포근하게 안아주고 업어주면 울음이 그칩니다. 우리 몸의 각 부위, 머리, 목, 어깨, 양팔, 허리, 옆구리, 엉덩이, 양다리의 소중함을 깨달아야 감각이 몸을 떠나지 않고 몸을 돌보고 사랑합니다.
자기 몸이 소중한지 알아야 남의 몸도 소중하게 여깁니다.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의 기준입니다. 자기 몸을 사랑하면 아프지 않습니다. 봄 20일 몸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자기를 사랑한다. 사람 몸 받기가 어렵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몸이야말로 진화의 정점입니다. 날짐승, 길짐승은 꼬리가 달렸는데 사람만이 꼬리가 없습니다. 새나 짐승은 입이 튀어나와 있는데 사람만이 입이 튀어나오지 않았습니다. 동물은 네 발로 기어다니는데 사람만이 완전 직립보행합니다. 사람의 두뇌와 얼굴은 동물과 비슷하지만 두뇌는 크고 잘 발달하였고 얼굴도 준수하게 생겼습니다. 두뇌가 있어 탁월한 감각과 생각으로 오늘날과 같은 문명과 문화를 건설하였으니 두뇌야말로 사람 몸의 가장 뛰어난 부분이니 두뇌의 공덕에 대하여 묵념합시다. 얼굴에는 눈과 귀와 코와 입이 달려 보고 듣고 호흡하고 냄새를 맡고 음식을 먹고 맛을 보도록 합니다. 얼굴의 구조와 기능에 대하여 찬탄하고 공덕을 기려줍시다. 사람의 손은 동물의 앞다리에 해당하는데 동물의 앞다리는 보행의 기능이나 사냥을 할 때 핥히고 움켜잡는 역할에 지나지 않아 그 기능이 극히 한정적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손의 구조는 정교하기가 이를 데 없어 밥하고 청소하고 옷 입고 벗고 세수하고 목욕하고 농사 짓고 고기 잡고 물건을 만들고 차와 비행기를 운전하는데 만등의 힘을 발휘합니다. 지금 손과 손가락의 마디마디 구조를 보고 깨닫고 찬탄하고 기려줍시다. 손을 날마다 쓰면서도 손의 놀라운 구조와 기능에 대하여 무감각했습니다. 또한 팔은 어깨가 있으므로 존재하니 어깨의 공덕 또한 대단합니다. 지금 어깨를 한번 만져보고 내가 너를 미처 알아보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한마디 해줍시다. 우리는 목을 매일같이 쓰면서도 목의 구조와 기능에 무감각합니다. 목은 온몸의 신경계통이 척추를 통해 두뇌에 연결되는 통로인 동시에 상하, 좌우로 180도로 목을 돌려 눈이 다양하게 공간과 사물을 인식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 당장 목의 공덕에 대하여 깨닫고 찬탄하고 기려줍시다. 척추는 몸을 꼿꼿하게 지지하는 역할과 함께 몸을 구부리는 역할도 하고 온몸의 신경계통을 모아 목을 통하여 두뇌에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척추가 없다면 우리가 몸을 감각할 수 없으니 이보다 중요한 역할이 어디 있겠습니까? 잊고 지내던 척추에 관하여 그 공덕을 기려줍시다. 가슴은 심장과 폐가 존재하는 부위로서 우리의 몸을 살리는 엔진에 해당합니다. 엔진이 잘 돌아가야 건강합니다. 잠시도 쉬지 않고 심장은 구동치고 호흡은 멈추지 않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가슴의 공덕을 기려줍시다. 배는 소화 기능을 통하여 영양가를 섭취하고 찌꺼기를 배설하는 역할을 합니다. 폐가 호흡하도록 하는 원동력도 하단전의 배심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배는 에너지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금 당장 배를 쓰다듬으면서 눈을 감고 그 공덕을 기려줍시다. 다음으로는 엉덩이와 궁둥이입니다. 엉덩이가 있으므로 우리가 편하게 누울 수 있고 궁둥이가 있으므로 우리가 편하게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엉덩이와 궁둥이가 있으므로 다리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다리는 공간적으로 몸을 이동시켜주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다리가 없으면 생활이 불가능하니 다리의 공덕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무릎이 있어서 구부려 엎드리기도 하고 다리를 접어 앉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항문과 비뇨 생식기입니다. 입으로 들어간 음식의 찌꺼기는 항문을 통하여 배설하고 비뇨기를 통하여 오줌으로 내보냅니다. 생식기는 자손을 만드는 대단히 중요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항문과 비뇨 생식기가 없다면 지구상에서 인간이 살아갈 수 없으니 이보다 중요한 기관이 또 있겠습니까? 끝으로 우리 몸을 감싸고 있는 피부입니다. 동물은 털로 덮여 있지만 사람은 털이 없고 맨살인 피부로 덮여 있어 더욱 피부의 촉감이 민감하고 기능이 다양합니다. 피부는 따뜻하고 차가운 것을 감지하여 더우면 늘어나면서 땀을 배출하고 추우면 오그라들어 체온을 보호하고 때가 뛰면 답답함을 느끼고 때를 벗기면 상쾌함을 느낍니다. 피부가 있어 추우면 옷을 끼워 입고 더우면 옷을 벗을 수 있으니 피부가 없으면 생존하기가 어려우니 피부의 공덕도 지대합니다.
피부의 감촉 기능에 대하여 찬탄해 줍시다. 그 중에서 가장 사람다운 특징은 두뇌와 손입니다. 두뇌는 텅 비우고 손은 눈으로 볼 수 있으니 자기 손을 한 번씩 보고 그 구조와 기능에 대하여 찬탄하고 오른손으로 왼손을, 왼손으로 오른손을 쓰다듬어주고 만져주고 마디마디를 눌러줍시다. 사랑은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자기 몸을 깨달아야 자기 몸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몸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자기를 사랑합니다. 자기를 사랑하여야 남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봄 22 몸을 사랑하는 사람의 봄 22 몸을 사랑하는 사랑의 주인이 됩시다. 이 몸을 사랑하는 이게 낫게 하고 사랑에 이어서 액센트가 들어가야죠. 그래야 이 뜻이 살아나거든. 봄 22 몸을 사랑하는 사랑의 주인이 됩시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말이 살아나잖아요. 주인이 됩시다. 주인이 됩시다가 아니라 주인 됩시다. 봄 22 몸을 사랑하는 사랑의 주인 됩시다. 그렇게 그냥 확 달라지잖아요. 생각으로 들끓는 마음이 쉬워져야 감각의 여유 공간이 열리고 빛이나 숨이 보이고 맥박이 보입니다. 열감, 냉감, 기감, 압박감, 아픔이 동시다발적으로 느껴지고 바뀌고 새롭게 나타나 보이는 현상이 끝이 없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아는 나는 몸 밖에서 구경하므로 갖가지 몸의 현상으로부터 초월하여 거느린 가운데 끊임없이 빛을 비추어 줍니다. 엄마가 아기를 안아주면 아기는 편안하게 숨을 쉽니다. 아랫배가 올라왔다가 내려갔다가 하면서 몸이 따뜻해지고 안락해집니다. 아기 울음소리는 엄마를 부르는 소리입니다. 밖에 일을 하면서도 항시 아기에게서 신경을 놓지 않아야 아기가 울지 않습니다. 늘 돌봐 주어야 합니다. 늘 이뻐해 주어야 합니다. 60주 세포에게 나는 주님입니다. 60주 세포는 나를 바라보고 삽니다. 나를 위해 삽니다. 자기의 역할에 대하여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으면서 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므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품어주어야 합니다. 나는 주님이요 감성이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소우주의 주인인 내가 사랑이면 대우주의 주인도 사랑이니 내가 우주의 주인입니다. 몸을 사랑하는 사랑의 주인 됩시다. 사랑하는 주인이 됩시다. 예? 뭘 들으신 거예요? 네? 잘못 읽었어? 사랑의 몸을 주인이 사랑하는 주인. 몸을 사랑하는 사랑의 주인이 됩시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그 뜻을 살려 가지고 저 소리에다 실어야 돼요. 그래야 그 아름다운 소리가 나오고 힘이 있는 소리가 나와요. 그냥 건석으로 그냥 그 내용하고 별다르고 그냥 이렇게 다른 세계에 있으면서 하면은 이 분열돼 가지고 듣기 싫은 소리가 나와요. 그렇죠? 네. 예. 그게 다 들키는 거야, 그게. 예. 아. 이러면 일반이야. 봄 23 원자의 성리적 해석 중성자와 양성자를 합하여 원자핵이라고 하는데 중성자에 해당하는 공간과 양성자에 해당하는 내적 감각인 신경계와 외적 감각인 오감입니다. 전자에 해당하는 것이 생각입니다.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자는 핵 주위를 돕니다. 전자가 핵 주위를 도는 것은 전자가 단독으로 도는 것이 아니라 전자가 밖으로 이탈하려는 힘을 양성자가 끌어당기는 힘으로 잡아주기에 전자가 들어갑니다. 원자핵이 몸이라면 전자는 마음입니다. 세포는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져 있고 나도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져 있고 우주도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몸이 핵이고 핵은 공간과 감각입니다. 몸은 공간이 있어 존재하고 몸은 감각이 있어 진공노유로 존재합니다. 마음은 이 진공노유한 존재인 몸을 돕기 위해 존재합니다. 마음은 칼입니다. 칼을 쓰려면
감각이 살아있어야 생각이라는 칼을 제대로 씁니다. 칼을 쓰면서도 몸에 대한 총체적인 감각이 살아있어야 살인범이 되지 않고 살인범이 됩니다. 외부적으로 아무리 보기가 좋고 듣기가 좋아도 몸을 망각하는 순간, 몸을 망각하지 못하는 순간, 몸 없는 마음은 감각하지. 몸을 감각하지 못하는 순간 몸 없는 마음은 귀신이 됩니다. 몸이 없는 마음은 귀신이요 몸이 있는 마음이라야 사람입니다. 이제 칼로 다 자기를 찌른다고 했는데 그게 어떤 겁니까? 우리 삶에서 화내거나 뭐 분노 이런 거 자학하는 거예요. 자학. 자책. 예? 과거 생각하면서 이렇게 두드리는 거지. 예. 그게 이제 자기를 자르는 거지. 예. 괴롭히는 거지. 예. 그 알고 보면 저 남이 아니라 원수는 자기 자신이 원수라. 맞아요. 가까이 있어. 예. 그렇게 자기 하나 제도하면 되는 거지 사실은. 천하를 제도하려고 생각하면 그거 뭐 얼마나 힘이 들어. 하나님도 사탄도 내 안에 그거 뭐 다 내 안에 들어오니까. 예. 내 안에. 아 이럴 걸 저럴 걸 이러면서 왜 그때 그렇게 못했어. 예. 다음 갈까요? 봄 24 좌우의 조화와 균형. 운에 보니 감각 위주가 되었다는 것은 텅 빈 몸의 공간성을 늘 감각하고 내적 감각인 신경계통으로 호흡과 맥박의 시간적인 전개 과정을 순차적으로 감각할 수 있고 외적 감각으로 눈으로 사물을 바라보면서 동시에 귀로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내적으로 감각하면서 외적으로도 감각이 동시에 이루어지면 안과 밖의 경계선이 무너져 감각이 활짝 열렸다고 합니다. 감각이 열리기 이전에는 몸을 부리고 쓰는 것이 습관적 무의식적이다가 감각이 열린 다음에는 주체적 의식적이 됩니다. 오른손잡이는 습관적 무의식적으로 오른손만을 쓰고 왼손잡이는 왼손만을 주로 쓰므로 좌우의 균형과 조화가 무너져 몸에 병이 생깁니다. 이런 반쪽으로 돌아가는 정상인 풍병이 생기고 나이가 들어 한쪽이 마비되어 잘 걷지 못합니다. 일하면서 밥 먹은 사람은 건강한데 놀고 밥 먹은 사람은 병이 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식사 준비하거나 설거지를 하거나 청소를 하거나 일을 할 때 오른손과 왼손을 골고루 사용해야 합니다. 서서 걸레질할 때 왼쪽을 닦을 때는 왼손을 위주로 잡고 왼다리를 앞으로 하고 걸레질하고 오른쪽을 닦을 때는 오른손을 위주로 잡고 오른다리를 앞으로 하여 걸레질합니다. 서 있을 때 오른다리와 왼다리로 균등하게 서되 오른다리에 힘을 실어서 있은 다음에는 왼다리에 힘을 실어서 있어 주어야 좌우의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집니다. 앉아있을 때 오른다리를 왼다리 위에 올려놓은 다음에는 반드시 왼다리를 오른다리 위에 올려놓고 앉아 좌우의 균형과 조화를 도모해야 합니다. 계단을 오를 때 계단을 딛는 발을 오른쪽 발로 하였으면 반드시 왼쪽 발로도 하여 좌우의 균형과 조화를 맞추어 줘야 합니다. 음식을 씹을 때 오른쪽 이빨로 씹은 다음에는 반드시 왼쪽 이빨로 씹어 주어야 좌우의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집니다. 습관적 무의식적으로 몸을 쓰면 좌우의 균형과 조화가 깨어져 병이 생기므로 주체적 의식적으로 몸을 써서 좌우의 균형과 조화를 도모하여 건강을 유지합시다. 봄 25 깨달음은 수행의 시작이다. 깨달음은 좌뇌 보니 생각 위주의 삶에서 우뇌 보니 감각 위주의 삶으로 전환하여 감각이 생각을 이기므로 텅 빈 무심을 깨달음입니다. 무심은 감각인데 외부의 사물을 감각함에 있어 양적인 시각과 음적인 청각이 분열해서 합일이 되어야 하고 자기의 몸을 감각함에 있어 양적인 호흡과 음적인 맥박이 분열해서 합일이 되어야 외부적인 소리를 들으면서 내면적인 호흡과 심장의 박동 소리를 동시에 들을 수 있고 외부의 모양과 색깔을 보면서 내면적인 호흡과 맥박을 동시에 들을 수 있는 수행이 시작됩니다. 외면과 내면을 동시적으로 감각하려면 텅 빔을 감각하면서
내면의 호흡과 맥박이 저절로 감각되어지고 음연의 사물과 소리도 저절로 감각되어집니다. 음연과 내면을 동시에 감각할 때 스마트해집니다. 똑똑해집니다. 인터넷과 오디오, 비디오, 전화가 분리적으로 발달하다가 스마트폰에서 멀티미디어로 종합되고 합일되는 이치입니다. 사람의 몸은 멀티미디어인데 시각, 청각 등 갖가지 운동신경으로 분리되어 전문화의 길로 치달아왔으나 이제부터는 감각을 개발하여 내면과 음연을 동시적으로 감각하는 의식 수준의 향상을 기하여 스마트한 인간이 되기 위하여 수행을 하여야 합니다. 감각 무심을 깨달음이라면 생활 가운데 내면과 음연을 동시적으로 깨닫는 수행을 통하여 진보 발전의 끝없는 길을 가야 합니다. 깨달음은 수행의 시작입니다. 봄 26. 멀티미디어 시대에 스마트해지는 수행법. 종합 멀티미디어 기기인 스마트폰이 나왔습니다. 종전에는 전화기 따로, 인터넷 따로, 오디오 따로, 비디오 따로이던 것이 하나의 기기로 종합되고 합일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과학 다르고 도학이 달라 따로따로 놀았습니다. 과학은 인간에게 편리한 도구를 개발하다 보니 나누어져서 발달하던 각종 기기가 하나로 모아져 스마트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도학은 마음을 탐구하고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몸으로 돌아와 몸과 마음, 안과 밖, 본질과 현상이 하나로 통하여 스마트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도학과 과학이 같이 가고 있습니다. 도학을 사람의 내면이라면 과학은 사람의 외면입니다. 지금은 내면과 외면이 만나는 시기입니다. 도학과 과학이 만나는 시기입니다. 시절 인연이 도래하였습니다. 내면의 핵심은 호흡과 맥박이고 외면의 핵심은 보고 들음입니다. 그러므로 보고 들으면서 호흡과 맥박을 동시에 감각할 수 있는 감각을 개발하는 것이 수행의 핵심입니다. 그 이전에 보면서 들을 수 있고 들으면서 볼 수 있는 수행이 있어야 하고 맥박을 감각하면서 호흡도 감각할 수 있어야 하고 호흡을 감각하면서 맥박도 감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각이 활짝 열려 텅 빈 가운데 자기 몸과 외부의 사물을 바라보고 구경하면 소상하게 감지가 되어 사람이 스마트해집니다. 사람이 똑똑해집니다. 의식 수준이 향상됩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이 스마트폰에 빠져 자기를 잃어버린다면 사람이 문명의 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이 스마트한 기계의 노예가 됩니다. 사람이 주인이 되어 스마트폰을 사용하려면 스마트폰을 보고 들으면서 자기의 몸에 대한 감각인 호흡과 맥박에 무감각해서는 기계의 노예로 전락할 것입니다. 스마트한 기계를 부리고 쓰려면 사람부터 스마트해져야 합니다. 이것이 멀티미디어 시대의 스마트해지는 수행법입니다. 봄 27. 고통의 의미. 고는 마음의 아픔이고 통은 몸의 아픔입니다. 마음 공부를 통하여 마음의 아픔이 없어지고 나면 몸의 아픔이 남습니다. 마음, 생각이 몸의 주인 노릇을 하다가 감각이 몸의 주인이 되어 몸을 떠났다가 몸으로 돌아오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온통 몸이 아픔 뿐입니다. 몸이 아픈 것은 몸이 아프지 않도록 함이 아니고 몸의 아픔에 저항하고 거부하지 않아서 몸의 아픔을 감각함으로써 순하게 되도록 함이고 나아가서 무르익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몸을 받아 태어난 것입니다. 우주가 인간을 기르는 것은 아픔을 통해 인간을 진화 발전시키기 위함입니다. 아픔이 없이는 인간은 결코 진보 발전하지 못합니다. 인간이 무르익을 때까지는 아픔은 지속됩니다. 우주는 인간으로 하여금 아픔이라고 하는 원수를 원수로 여기지 않고 원수를 받아들이고 원수와 하나가 되어 원수를 사랑하는 데까지 이르도록 합니다. 아픔도 무진장이고 사랑도 무진장입니다.
아픔은 악마가 아니고 인간으로 하여금 사랑의 인간을 만드는 천사입니다. 아프지 않고 어찌 인간이 진화 발전을 이룩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아픔에 대한 무감각은 감각이 아픔을 싫어하여 몸을 떠났기 때문으로 아픔에 대한 또 다른 거부와 저항으로 우주에 대한 역천자입니다. 몸공부란 몸의 아픔에 대한 거부와 저항을 넘어 아픔과 하나가 되어 무르익도록 함입니다. 감각이 아픔을 싫어하여 몸이라고 하는 집을 나갔기에 생각이 몸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감각이 생각을 이기고 몸의 주인이 된 연후에 몸의 아픔과 대자할 일 뿐입니다. 도란 고통으로부터 비롯됩니다. 마음이 바라는 고의 문제를 해결한 다음 몸이 바라는 통증의 문제를 통하여 인내력을 길러 무르익은 고매한 인격으로 진화 발전하는 것이 삶의 목적입니다. 도가 무르익으면 표정이 달라지고 목소리가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위의가 달라집니다. 바라보기만 해도 좋은 사람이 됩니다. 진실하고 순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됩니다. 고통의 공덕입니다. 고통의 의미입니다.